이제 우리가 해양경찰학 개론이라는 게 어떤 과목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틀을 잡아봅시다. 자, 해양경찰학 개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 자, 그래서 뭐 해양경찰학 개론이라고 부르고요. 자, 개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경찰학 개론은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해양경찰학 개론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크게 총론 파트하고요. 자, 그 다음 강론 파트, 요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자, 총론 파트는 다시 큰 목차들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자, 제일 먼저 자, 해양경찰의 라는 부분이 소개가 돼요. 자, 이 해양경찰의 의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해양경찰이란 말을 많이 쓸 건데, 뭐 해양경찰 조직, 해양경찰 공무원, 해양경찰 작용, 요렇게 해양경찰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쓸 텐데,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해양경찰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자, 그 개념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공부를 쭉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론 부분이라서 있잖아요. 암기는 크게 필요 없긴 한데,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면은 법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법을 처음 공부하다 보면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힘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세부 목차로 들어가느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 느낄 만한 것들이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해양경찰의 의의, 요런 내용들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 해양경찰의 의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해양경찰사, 자, 해양경찰사라는 것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 과정 있잖아요. 발전 과정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 그 다음 이제 비교 해양경찰학, 자, 비교 해양경찰학 또는 비교 해양경찰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해양경찰 조직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건 아니죠. 외국에도 해양경찰 조직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해양경찰 조직이나 또는 일본의 해양경찰 조직이나 뭐 중국에도 해양경찰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 끼고 있는 나라들은 자, 해양경찰 조직이 다 있을 텐데, 자, 외국의 해양경찰 조직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요건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 자, 요 놈은 외국의 해양경찰 제도에 대한 내용이요. 자, 그래서 요 부분도 뭐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뭐 종종이라기보다는 뭐 해양경찰학 시험 역사 자체가 짧긴 한데, 뭐 시험 때마다 한 문제씩은 요 두 개 묶어가지고 한 문제씩은 출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도 공부를 해볼 거고, 자, 이 부분 끝나고 나면은 해양경찰 법학, 자, 해양경찰 법학이라는 걸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해양경찰 법학 이 부분이 이제 총론 파트에서는 제1알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해양경찰 법학에서는 일단 법학 일반이라고 해서, 자, 법 공부를 할 거니까 법 공부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 정리를 해볼 거고, 자, 끝나고 나면은 해양경찰 조직법이라고 해서 우리 해양경찰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치셔가지고 합격하면 해양경찰 조직에 들어갈 거죠. 거기를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회사, 자, 어떻습니까? 본사하고요. 그 다음에 각 지사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다닐 회사, 앞으로 내가 다닐 회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요거 살펴보는 게 조직법이고, 자, 그 다음 공무원법이라는 것도 공부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해서 순경 계급장을 어깨에 달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파출소에 이렇게 또 배치가 돼가지고 근무를 하거나 또는 경비함정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 보니까 무궁화 이파리가 한 4개 정도 달려있어요.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자, 무궁화 꽃이 한 3개 정도 달려있는 나이 많은 아저씨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순경시험 합격하고 나서, 자, 여러분들 선배 아닙니까? 근데 가가지고 저기 아저씨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계급장을 보고 무슨 경위님, 무슨 경감님 이렇게 부르셔야 될 텐데, 자, 순경 뽑죠. 뽑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순경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순경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죠. 계급이 올라갈 텐데 승진이라는 것도 할 거고, 자, 그 다음
사고 치면은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징계 먹어가지고 잘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무원법에서는 해양경찰 공무원들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자르느냐, 요거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법 내용 공부할 거고, 자, 그다음 해양경찰 작용법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순경 계급장 어깨에 달고 돌아다니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는 오염물질 방출하는 선박 발견하면 단속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해양경찰 작용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명령강제와 같은 단속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해양경찰 작용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된 대로 단속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양경찰 작용법이라는 거 공부할 거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은 구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해양경찰 구제법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세부적인 목차 자체가 많단 말이에요. 많으니까 당연히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양경찰 법학할 때는 정말 신경 바짝 써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각각의 파트마다 공부하는 방식 또는 출제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기본 수업 진행할 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법학이 끝나고 나면은 네 번째 해양경찰 관리. 자, 관리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관리론에서는 그냥 쉽게 그냥 행정적인 문제들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해양경찰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돈 필요하잖아요. 직원들 월급도 주고 경비 함정이 어떻습니까? 자, 유류도 다 공급을 해야 되고 실탄도 공급하고 애기들 밥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예산이라고 부를 텐데, 예산 어떻게 편성해서 집행을 할 거냐. 그 다음 여러분들 파출소나 경비 함정 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위비도 있을 수 있고 비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기에서 다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섯 번째, 자, 해양경찰 통제, 그 다음 향후 과제, 요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 게 해양경찰학개론 총론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양경찰학 총론이라는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해양경찰 조직 전반에 걸친 내용이죠. 전체 해양경찰학 조직을 이렇게 크게 펼쳐놓고 그걸 바깥에서 있잖아요. 전체적인 큰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 이 조직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자,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게 총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총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면은 저희는 이제 강론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강론은 우리가 통상 해양경찰학 실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무니까 뭡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순경계급장 어깨에 딱 달고 나서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 강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강론은 다시 목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일단 해양경비, 그 다음 두 번째 구조안전, 세 번째 수사, 네 번째 국제정보, 그 다음 다섯 번째 오염방제. 자,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다섯 가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거기 조직도가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조직도. 자, 그럼 그 조직도 기준으로 제일 꼭대기에 이제 해양경찰청장이 있으면 밑에 해양경찰청 차장이 있고요. 차장 밑에 해양경비국, 구조안전국, 수사국, 국제정보국, 오염방지국, 물론 장비기술국이라고 또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장비기술국은 저희가 따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채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손대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고, 굳이 이제 뭐 해양경찰학개론에서 출제도 안 되니까 떼버리는 거고, 자, 해양경비, 구조안전, 수사, 국제정보, 오염방제, 요렇게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할 텐데, 자, 이 강론 있죠? 요 다섯 가지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 총론에서 공부했던 작용법을 좀 잘게 쪼개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에서 작용법 공부할 때는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해양경비법이라는 걸 위주로 공부하고, 작용과 관련된 이론들 있죠.
공부를 할 텐데 강론으로 오면은 여러분들 해양경찰 공무원이 순경계급장 어깨에 달았을 때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업무만 수행합니까? 그건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들이 있을 때 자 해양경비 관련해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거냐, 구조안전, 수사, 국제정보, 오염방제 관련해서는 각각 어떤 업무를 수행할 거냐, 전부 다 법이 존재합니다. 무슨 법, 무슨 법이 존재하고요. 이 법에 근거해서 해양경비 경찰활동, 구조안전 활동, 수사활동 등이 이루어질 텐데 자 이런 법 규정들 쭉 펼쳐놓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잘게 쪼개서 공부하는 게 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8년에 이 해양경찰학개론이 이제 시험 과목에 도입이 되고 나서 시험 이제 몇 차례 쳤죠.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문제를 쭉 봐보면은 해양경찰학개론의 출제 패턴이라든가 또는 출제 범위가 아직까지는 정형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거 매번 시험 때마다 나온다. 또 이 부분은 해양경찰학 영역이 아니다. 요렇게 딱 칼로 자르듯이 선을 긋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18년, 19년, 20년, 21년 해봤자 지금 이제 4년째, 4년차인데 4년 동안 쳤던 시험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4년까지 있었던 시험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총론, 강론 출제 비중이 초기에는 총론 비중이 조금 출제 비중이 높았다가 현재에는 강론 비중이 또 많이 높아졌다가 이제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비슷해져 가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총론보다는 강론 출제 비중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한 6대4 정도.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다음 각각의 파트마다 출제되는 비중도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강론은 해양경비하고 구조안전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파트는 5개인데 자 일단 비중으로 따져보면 요 두 가지 파트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세 파트에서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총론 파트로 오면은 그냥 여기가 압도적으로 출제 비중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양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출제 비중 자체는 이렇다라고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출제 비중을 토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거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왜냐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출제 비중이 이렇다라는 거지 다음 시험도 그 비중대로 출제가 될 거냐? 그건 장담을 못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해양경찰학개론은 아직까지 뭐 출제 범위라든가 또는 출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틀이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틀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자 우리는 만약의 경우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공부를 해볼 거고요.